안녕하세요. 이하나 강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전기기기라는 새로운 과목을 저랑 또 함께 공부하게 되실 건데요. 기기라는 과목은요, 이론과는 다르게 뭔가 공식이 많고 공식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라는 그런 고민보다는 이 기기마다의 특성을 잘 정리하셔서 이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랑은요, 오늘 직류기 중에서도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 보시면 이제 직류 발전기 이론에서 발전기란이라는 것부터 나오는데요. 발전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돌리는 거예요. 저의 그 운동 에너지를 투입을 시켜서 이 회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생기지? 자, 이렇게 생깁니다. 두 번째, 발전기의 원리고요. 원리는 우리가 이미 이론 시간에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라는 걸 했었어요. 감겨있는 코일에 막대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우리가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속이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비례해서 이 코일에 뭐가 생기더라? 그렇죠. 기전력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낸 게 발생하는 기전력은 뭐에 따라서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만큼 그리고 뭐만큼 여기서 N은 이 코일의 권수죠. 여기 코일은 한 번만 감겨 있지만 이렇게 여러 겹 감겨 있는 코일이었다면 여기에서 훨씬 더 큰 기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자속이 들어가면 없애려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자속을 빼죠. 자석을 빼면 자속이 나오게 되니까 이 나오게 되면 얘가 다시 이전처럼 있었던 방향, 이 나가는 거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의 변화는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깁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기에서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은 어느 방향으로 생기나요? 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오른손 세 손가락을 이렇게 직각으로 다 펼쳐두고요. 엄지손가락이 의미하는 게 제가 아까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 회전을 시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회전을 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그때 자기장, 여기서도 자기장이 있어요. 이 원래 자기장을 도체가 이 자기장을 돌면서 회전시키면서 자속의 변화량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구조적인 특징을 이따가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속이 있고 그때 기전력은 이런 방향으로 생겨요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시킴에 따라서 그때 이 자기장의 변화량이 생기고 그때 생겨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디다? 중지 방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 저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외웠어요. 오징어 발. 그러면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다. 이렇게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겠죠? 그 기전력의 크기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자속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속이 세면 셀수록 도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기전력의 크기는 커지더라. 그러면서 회전해요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회전을 시킬 거예요.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그 정도의 식이라는 걸 그냥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발전기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셔서요.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책의 첫 번째 구조가 계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좌가요. 우리 이론 시간에 이게 자기장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자는 한자로 놈자자를 써요. 그래서 뭐 하는 녀석이라 뜻인데 다시 말해서 자기장을 만드는 녀석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좌의 역할은 자기장
다시 말해서 자속을 발생시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자, 이렇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철심이에요. 철심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전류를 예를 들면은 이 방향으로 흘렸다. 여기는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자, 회전하는 전류니까 지금 이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이죠. 그럼 자속은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N극이구나, 여기가 S극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자석이죠. 네. 계자는요. 실제로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전자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속이 N극에서 S극으로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지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누구다? 계자다. 계자를 조금 더 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자 철심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 계자 권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면적을 늘려놨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자의 자극, N극, S극 할 때 우리 자극이라고 하잖아요. 자극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구조가 뭐냐면 전기자예요. 이 자자도 뭐뭐 하는 녀석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전기를 만드는 녀석이다. 전기가 발생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기자는요. 원통형의 모습입니다. 얘도 철심이에요. 이렇게요. 원통형의 철심에 얘를 회전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원통형도요. 이 겉에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그런 식으로 원통에다가 그래놓고 여기에 뭘 감아요? 도체를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홈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체를 감으면 얘가 지금 이 원통 자체가 회전을 하죠. 그럼 자속은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데 회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전 각도마다 이 자속의 이 지나가는 통과할 수 있는 자속의 양이 달라지죠. 이걸 우리는 시간당 자속의 변화량이 생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전 각도만큼 자속의 변화량이 나오면서 이 도체, 뭐가 발생한다? 그렇죠. 여기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자고 전기자는 구조가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전기자 털심이 있고요. 거기에 뭘 감았어요? 전기자 권선을 감았습니다. 자, 역할은 뭐다? 전기가 발생된다. 그렇죠? 유도 기전력이 발생됩니다. 이게 바로 전기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정류자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류자라는 건요. 여기 얘도 원통형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이상하긴 한데 이 휴지심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원통형 전기자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회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원이 아니고 가운데가 땡강 하고 잘렸죠.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갭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반반 쪼개진 이런 형태의 정류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류자 여기가 면이잖아요. 이 면에 이 도체 권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한 개씩. 그래서 권선이 각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류자가 하는 역할은요. 말 그대로 정유예요. 정유란 정수할 때 정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필터링을 해준다는 뜻이고 이 유자는 전류죠. 그래서 전류의 필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필터링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 원이 한 바퀴 돌면요. 우리가 어떤 식의 파형이 생기냐면 원이 한 바퀴 돌면 이런 파형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런 파형은
지금 시시각각 크기도 달라지지만 방향이 달라져요. 이게 교류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교류가 아니고 직류를 발생시키는 직류 발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녀석을 이제 한 방향 이렇게요.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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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그렇게 필터링을 해준다라는 게 바로 정류 그리고 하는 녀석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류자의 역할이 뭐예요? 라고 하면요. 정류자의 역할은요. 교류,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는 방향성이 일관된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는 게 바로 정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책의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좌의 구조를 저랑 한번 보셨는데요. 계좌는 계좌 철심과 계좌 권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속을 발생시키는 역할이다. 이거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기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녀석이죠. 그래서 원기둥 형태의 철심이 있고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홈을 판다 그랬어요. 그 홈을 우리는 앞으로 슬롯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 홈에다가 권선을 감는다. 다시 말해서 전기자도 전기자 철심에 권선이 감긴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는 역할은 뭐다?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전기자의 역할입니다. 자, 세 번째. 정류자는 뭐예요? 정류자는 전기자 코일에서 유도된 교류 전류. 왜냐하면 원이 한 바퀴 돌면 이런 파형의 서로 방향성이 다른 전류가 생기는 거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전류를 일정한 방향의 전류, 이걸 우리가 직류라고 하죠. 이렇게 필터링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바로 정류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실제로 발전기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얘가 계좌예요. 계좌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계좌 철심이 여기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계좌 철심이 있고요. 여기에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지금 바깥에 권선 감겨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권선이 감겨 있고, 자, 여기 이 원 안으로 전기자가 들어가서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회전축이 될 거예요. 기계적 축이 될 거고, 이게 바로 전기자 철심이 되겠죠? 철심에 지금 권선이 엄청 많이 감겨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기자 권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갭이 보이시죠? 아까 저는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요렇게요. 그쵸? 요 갭이 이 갭, 이 철심의 면과 면 사이에 있는 이 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정류자입니다. 정류자 면에 전기자 도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지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류자 면에 도체가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회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전류를 한 방향의 전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구조 세 가지를 보셨어요. 계자, 전기자, 정류자. 우리가 앞으로 이 세 개의 구조들 있잖아요. 이 세 개의 구조들을 직류기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메인이다 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주 3요소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이 직류기 구조 중에서 메인이 되는 주 3요소, 3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뭐 3구성 요소가 아닌 거는 어떤 구조입니까? 를 물어볼 수 있어요. 계자, 전기자, 그리고 정류자 이 세 개가 바로 메인의 3구조이다 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구조는 공극이라는 구조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위에 그림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계자가 있었죠. 계자 안으로 전기자가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기계적 축이 있었잖아요. 얘가 안에서 회전을 하죠. 그럼 공극이란 이 계자하고 전기자하고의 물리적인 공간이 좀 남아있죠. 그쵸? 이 물리적인 공간을 우리는 공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계자와 전기자 사이의 공간을 공극이라고 한다. 자, 당구장 표시가 여기선 제일 중요합니다. 당구장 표시요. 자기 저항이 가장 큰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저항이 가장 큰 곳은 공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계자에서 이렇게 자속이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공극 자체가 자속이 지나다니는 길이 돼요. 그래서 이 공극에는 자속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저항이 가장 큰 곳이다 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조인데요.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직류 발전기에서 정류자까지 우리 봤잖아요. 그쵸? 정류자에서 전류가 필터링 돼서 나오는데 나가야죠. 어디로 나가야 돼? 그렇죠. 외부 우리 부하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정류자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정류자 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정류자 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여기 이걸 브러쉬라고 하고요. 브러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부하를 달면요. 전류가 외부 회로로 나가서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그렇죠? 그래서 외부 회로로의 어떤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브러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정류자와 접촉해요. 같이 돌진 않아요. 정류자 면에 붙었다 또 그 정류자끼리 면 사이에 갭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갭에서는 그냥 얘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면에 닿았을 때만 전류가 나가고 그 공극에 닿았을 때는 나가지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자에서 유도된 전류를 외부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브러쉬다. 자, 브러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탄소질이냐 아니면 흑연질이냐. 탄소질 브러쉬냐 흑연질 브러쉬냐인데요. 이거는 살짝 그 둘의 성격이 좀 달라요. 탄소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우리 헝겊을 떠올려 보실까요? 회전하는 막 돌고 있는 정류자 면에 헝겊으로 생긴 브러쉬가 닿는다? 어때요? 잘 미끄덩거리지 않고 잘 붙어 있죠. 그래서 회전하는 정류자로부터 전류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탄소질 브러쉬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접촉 저항이 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흑연질 브러쉬는요. 우리 그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옛날에 책받침 같은 재질이라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회전하고 있는 정류자에서 나오는 전류를 이제 안전하게 외부 회로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흑연질 브러쉬는 자꾸 미끄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접촉 저항이 작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고속으로 도는 발전기에서는 미끄덩거리는 게 좀 더 나을 것이고 저속으로 도는 애한테는 탄소질 브러쉬가 조금 더 적합할 거고 이게 특징에 따라서 붙이는 브러쉬의 종류가 좀 다르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요. 요건 잘 안 나옵니다. 1번이죠. 그래서 우리는 탄소질 브러쉬를 쓴다라고 그냥 기억 속에 넣고 가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전기 기능사 문제에서는 정답이 탄소질 브러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구조에서 각각의 구조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